장편소설 애인 하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20. 인어와 유모레스크 이튿날 아침 부산역에서 내렸을 때 성나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꼈다. 심장이 약한 성나는 잠을 자지 못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마음의 안정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둘이서 이내 택시를 잡아타고 동네 온천에 도착한 것은 늦 조반에 알맞은 9시 조금 전이었다. 청운각 호텔은 이 온천 한복판에 자리를 잡은 2층 양옥이었다. 2층에는 양지 바른 베란다가 있고 정원에는 감나무, 이깔나무, 사철나무, 소나무, 노가지나무 등속이 조그만 연못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고기 한 마리 없는 연못에는 새파랗게 이끼 낀 물이 절반쯤 차 있었다. 어서 좀 들어오시오. 어머니는 여전하신가? 안주인은 수선을 떨면서 두 사람을 2층으로 인도하였다. 마담 로우즈와 동년배로 무척 칼칼한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다. 네,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잘 드려야만 만나는 건 많이 주신다고 기차가 떠날 무렵까지 어머니는 신신당부하였어요. 거짓말이라고 지우는 싱긋이 웃었다. 그러나 이만한 립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성난을 지우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오호호호, 네 집 따님이라고 내가 부대접을 하려고. 여전히 술도 잘 먹고 개도 많이 하겠지? 아주머니께서 적당히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요즘에는 몸이 나서 술은 좀 삼간다지만 오, 몸이 났군 그래. 팔자 좋은 양반은 다르지. 2층 사무실이 이 호텔에서는 제일로 넓고 깨끗했다. 그곳은 남쪽과 동쪽이 탁 터진 모진 방이었다. 10조 넓이는 충분히 되었다. 동쪽 창 밑에 침대가 2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와 반대편 서쪽에는 의상, 소파, 토탁자 걸상, 그리고 남쪽 창가에 깨끗이 정돈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하루 온종일 볕이 드는 방이야. 모모하는 고관 대작들만 모시던 방인 줄로만 알아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소학생처럼 정중한 인사를 성나는 일부러 했다. 그래서 마담은 자지러들게 웃으며 어머니를 닮아서 녹록지 않네요. 그러는데 성나는 지훈을 소개하며 이이가 바로 그 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임지훈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점잖은 분일까? 언니는 사위도 잘 맞았지. 소설을 쓴다면서? 아, 지훈은 머리를 긁었다. 그러지 않아도 소설가가 오신다고 우리 정희미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소. 저도 이제 여리 소설가가 된다고요. 아, 따님이십니까? 네, 부산대학 3학년이라오. 지금은 학교에 가고 없지만 선생님이 여기 계실 동안이라도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아주머니,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안 돼요. 아직 올챙이 작가니까 아직 개구리 되려면 멀었지요. 그래서 셋은 유쾌히 웃었다. 자, 그럼 목욕이나 하시고 어서 조반을 자셔야지. 얼마나 시장들 하실까? 가족탕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마침 잘 되셨소. 자, 어서 옷들을 헐헐 벗고 원앙처럼 다정히 한탕하고 올라오시오. 그 순간 성나는 표정 없는 얼굴을 일부러 지으며 얼른 지훈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킥하고 둘이서 웃었다. 호텔 마담은 성난과 지훈이가 마주 쳐다보며 쿡쿡 웃는 양을 보더니만 웃기들은 그래서 신혼여행이 좋다는 거고 가족탕이 새가 나는 건데 처음엔 좀 서먹서먹 할런지 모르지만 한두 번 드나들어 보면 아이 싫어요 아주머니. 성나는 얼굴을 붉혔다. 왜 부끄러워서? 아주머니는 누굴 아담과 이브인 줄 아시나 봐. 그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따로따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이 다음에 후회는 하지 말아요. 가족탕에도 못 들어가 본 신혼여행을 후회할 시기가 꼭 올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시장할 테니까 빨리 들어갔다 나와서 식당으로 내려와요. 아, 이건 갖고 내려가세요. 어머니가 보낸 선물이에요.
성나는 보스턴백에서 고급 과자 2상자를 꺼내 마담에게 주었다. 아이고, 언니도 인사성도 밝지. 마담은 선물을 받아주며 조반을 먹고 내려와서 놀아요. 심심할 리도 없겠지만. 네. 마침 서울서 정희미의 약혼자도 내려와 있으니까 동무가 될 거야. 아, 약혼을 했어요? 다소 이르긴 하지만 상대편이 하도 열심히여서 그래 해버리고 말았지. 몇 살이에요? 22이지만 어리디 어려서. 그렇지만 여자란 손이 빨릴 무렵에 집어치워야지 어물어물 하다가 혼기를 놓쳐버리는 날에는 구워도 못 먹고. 아주머니도 누가 뭐 생선인가요? 구워 먹고 지져 먹고. 오호호호. 명랑한 웃음을 남겨놓고 마담은 내려갔다. 어딘가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쨌든 유탁한 분이야. 자, 먼저 탕에 들어가요. 지우는 저고리를 벗어걸면서 그동안의 내 살림살이를 멋지게 차려놓을 테니까. 그러면서 우선 트렁크를 열고 성난의 노랑줄과 검은 줄이 쭉쭉 뻗친 파자마를 꺼내 소파 위에 던져주었다. 싫어. 난 나중에 들어갈 테야. 여기는 호텔이니까 서양식을 본따서 여존 남비의 의를 차려야 하는 거야. 마담 플리즈. 지우는 서양 사람처럼 허리를 굽히고 손 하나로 파자마를 입기를 권했다. 그럼 나 갈아입을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어요. 오케이. 지우는 눈을 감고 성난이 앞에 군대식으로 딱 차렷을 했다. 여기서 그처럼 마주 서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뜰 염려가 다분히 있으니까 저리 창가로 가세요. 아니올시다. 눈만 감으랬으니까 눈만 감고 이대로 서 있겠습니다. No, very dangerous. 그러면서 성난은 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지훈의 몸을 뺑 돌려 세워가지고 들창가로 쭉쭉 밀고 갔다. 이렇게 창밖을 향해 서서 뒤는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요. 신사와 숙녀의 약속이에요. 싫습니다. 나는 신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한 거를 하였으나 성난이가 소파 앞으로 돌아와 파자마로 완전히 갈아입을 때까지 지우는 끝끝내 신사가 되어 있었다. 멀리 금강원 마루턱 위에 헬리콥터가 한 대 한가하게 떠 있었다. 성난의 새하얀 발꿈치가 새파란 고무 슬리퍼를 끌며 객실 몇 개를 지나 층층대 밑층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밤잠을 못 잔 탓인지 머리가 좀 아팠다.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며 계단 하나를 잘못 밟아 한두 번 성난이 두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욕탕에 들어가서 심신의 피로를 흐뭇하게 풀어볼 생각을 하니 마음은 지극히 상쾌하였다. 객 하나가 젖은 타월을 들고 성난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층계를 올라오는 것과 마주쳤다. 조용한 온천장의 늦은 아침녘이다. 밑층으로 내려서니 바이올린 소리는 좀 더 분명히 들려왔다. 복도가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마담의 방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성난은 모른다. 마담을 만나 성난은 뇌신 한 봉을 사다 달랠 셈으로 저 주인 아주머니는 어느 방에 계시죠? 하고 오른편 쪽 식당을 나서는 보이에게 성난은 물었다. 아, 저기 마주 보이는 방 바로 옆입니다. 성난은 가리켜주는 대로 마담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오는 바로 옆방이었다. 아주머니 계셔요? 방문 밖에서 성난은 노크를 했다. 그랬더니 옆방에서 들리던 바이올린 소리가 얼른 멈추며 이윽고 문이 안으로부터 열려졌다. 이 두 방은 안에서 미닫이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누굴 찾으십니까? 문을 열고 내다본 것은 28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2층 사무실에 들은 사람인데요. 아주머니 계심 뇌신 좀 사다 주십사 하고요. 그러면서 성난이가 불현듯 시선을 드는데 웃음을 띤 청년의 얼굴이 성난을 반가이 맞이하며 아, 언젠가 뵈인 분이 아니십니까? 했다. 누구신지 어디선가 분명히 본 듯 싶은 모습이었으나 성난의 기억은 좀처럼 튀어나오지 않았다. 청년은 와이셔츠 바람으로 한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아, 생각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어디 나가셨어요? 사무실 손님을 위하여 특별 요리 차리신다고 손수 부엌에 나가셨답니다. 어서 좀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나 머리가 좀 아파서. 뇌시는 제게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 봉 자시지요. 그러세요? 그럼 죄송하지만. 권하는 대로 성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8조나 되는 넓은 온돌방이었다. 성나는 청년을 따라 열려진 미닫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책이 꽂힌 테이블이 보이고 그 옆으로 칠흑의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악보가 펼쳐져 있었다. 마담의 딸 정임의 방임에 틀림없었고 이 청년이 바로 서울서 내려왔다는 그의 약혼자일 것이다. 저희를 어디서 봤을까? 청년이 피아노 옆에 놓인 트렁크 속에서 뇌신을 찾노라고 부스럭거리고 있는 동안 성나는 과거의 기억을 열심히 더듬고 있었다. 한길가나 다방 같은 데서 동무들의 소개로 한두 번 인사를 바꾼 청년은 대단히 많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성나는 생각하며 특히 음악을 하는 그룹의 얼굴을 하나씩 골라보았으나 기억은 통 터져나오지 않았다. 청년은 무척 친절하고 부드러운 데가 있어 보였다. 늠름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손수 유리컵에다 물을 따라가지고 내려와서 뇌신을 권했다. 감사합니다. 성나는 뇌신을 먹고 나서 어디서 배웠어요? 하며 킥 웃었다. 청년도 빙그레 웃으면서 성난의 조금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명랑한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다소 모욕감을 느끼지만 부인처럼 어여쁜 여성 앞에서는 당연히 참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이 우스워서 성난은 또 한 번 킥하고 웃었다. 제가 부인인 줄은 어떻게 아세요? 신혼여행을 오셨으면 부인이시겠지요. 아주머니한테 들으셨어요? 성난의 한쪽 손이 피아노의 건반을 한두 번 똥땅똥땅 치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청년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이 성난의 얼굴을 쏘는 듯한 눈동자로 바라보며 사람이 예쁘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다. 무슨 말이에요? 건반에서 성난은 시선을 들었다. 부인이 만일 예쁘게 생기지 않았던들 부인은 벌써 따귀 한 대쯤 얻어맞았을런지 몰랐으니까요. 따귀를요? 누구한테 말이에요? 저한테. 어머? 성난은 눈이 둥그레지며 내가 왜 따귀를 얻어맞아요? 그러나 청년은 싱글싱글 웃고만 섰다가 부인, 피아노 치세요? 자기 대답은 없이 나도 대답 안 할래요. 성난은 뺑하니 피아노 옆을 떠났다. 피아노 옆을 떠나 획 얼굴을 돌리는데 테이블 위에 세워놓은 여자의 사진틀 하나가 시야에 뛰어들었다. 아직 소녀의 티를 채 벗지 못한 모습이었으나 애련하게 고운 보드라운 정추가 풍기는 얼굴이었다. 이것이 이 청년의 약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난은 갑자기 이 유머를 질투를 가볍게 느끼며 하고 코웃음을 쳤다. 왜 비웃습니까? 부인보다 예쁘지 못해서 그러십니까? 청년의 얼굴은 언제 보나 싱글싱글 웃고만 있었다. 지나치게 여유 있는 태도에 성난은 일종의 압력을 느끼며 강렬한 반발심이 획 가슴속에 뻗쳐올랐다. 실례예요. 남의 얼굴을 가지고 이쁘다 밉다 하는 건. 아니올시다. 나는 부인의 얼굴을 예쁘다고 그랬을 망정 밉다는 말을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왜 남하고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아닙니다. 냉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저 사진의 여성은 확실히 부인의 비웃음을 살 만한 가치밖에 없으니까요. 대단히 모호한 대답이었다. 말귀로 보아서는 성난이가 더 예쁘다는 결론 같기도 했지만 성난의 비웃음이 일종의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대로 성난의 용모를 내려깎는 말 같기도 했기 때문이다. 무례하군요. 성난은 손바닥 하나를 활짝 펼쳐가지고 고음부 건반을 한꺼번에 꽝 하고 눌러 보이며 획 돌아서 온돌방으로 깡충깡충 걸어나갔다. 실례가 됐으면 용서하시오.
나는 다만 부인의 꽃다운 미모를 존경했을 따름이니까요. 그 말에 성나는 핸들을 쥐고 획 돌아서면서 꽃다운 미모는 그 사진틀에 들어있지 않아요? 했다. 청년은 성난이 그러한 감정을 태연히 무시하고 심심하시거든 또 놀러 내려오십시오. 내가 지닌 온갖 성의를 가지고 부인을 환대하겠습니다. 사진틀이나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태양 앞에 달빛처럼 부인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이 사진은 이미 빛을 잃었답니다. 아이, 누굴 시골뜨긴 줄 아셔? 애다. 어린애처럼 성나는 혀끝을 한번 삐쭉 빼보이고 문을 탁 열고 나갔다. 가족탕은 거기서 토일렛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다. 탈의장으로 들어서자 성나는 옷을 헐헐 벗고 거울 앞에서 사지를 한번 쭉 펴본 후에 욕탕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물을 쫙쫙 몇 바가지 끼얹고 탕 안으로 들어가서 또 사지를 쭉 폈다. 심신이다 상쾌하다. 피로가 한꺼번에 확 풀리는 것 같은 흐뭇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바이올린 소리가 또 흘러나왔다. 유모레스키였다. 참 저희를 어디서 보았을까? 성나는 다시금 의욕에 사로잡히며 다소 뻔뻔스럽기는 했으나 어딘가 지극히 여유를 가진 늠름한 기품에 호기심 같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자란 자기의 용모를 칭찬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나 봐. 무슨 진리 하나를 발견한 것처럼 성나는 유쾌하다. 몸과 마음이 다 같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상쾌했다. 주위의 모든 물체가 자기를 위해서 생겨났고 자기를 위해서 찬미를 불러주는 것 같았다. 태양 앞에 달빛처럼 빛을 잃은 아가씨. 후후. 그 한마디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우선 참말로 들어두는 것이 생리적으로 기분이 좋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성나는 이 의혹의 인물인 미지의 청년을 하나의 강체로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여자 교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야.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태반이 성난을 처음으로 대할 때 성난의 시선에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으나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없다. 뻔뻔스러울 만큼 태어냈고 자연스러울 만큼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어딘가 성난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 같았다. 거기에 비하면 연령의 관계도 있겠지만 지훈은 지나치게 점잖았다. 지훈에게도 물론 재미있는 데가 많지만 그 재미가 언제나 고요했고 또 언제나 비판적이어서 마음을 탁 놓고 그 재미에 열중하지를 않았다. 재미는 중도에서 꼬리를 잘리운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다가 흐지부지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인어처럼 탕 안을 빙빙 돌며 유모레스크의 경쾌하고도 흥겨운 멜로디에 저도 모르게 라라라라라라라 하고 기분을 맞추었다. 그러다가도 얼른 생각이 나면 도대체 누굴까? 하는 의혹에 성나는 연방 사로잡힌다. 그것은 실로 불행한 의혹이었다.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성난의 머리에서 청년의 모습과 함께 청년이 뱉은 유혹적인 찬사를 떼어버릴 수는 도저히 없다. 내 따귀를 때린다고 했었지? 자기가 따귀를 얻어맞을 만한 깊은 관계가 청년 사이에 있을성 싶지는 않았다. 확실히 낯이 익는데. 성나는 점점 청년에게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저편만이 자기를 알고 이 편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게 불쾌한 노릇이다. 그러한 불쾌감과 호기심의 노예가 되어 훌쩍 일어서서 탕을 나서려는데 현기증이 확 일었다. 심장이 다소 약한 탓으로 목욕을 할 때면 이전에도 가끔 느끼는 현기증이었다. 그래서 대리석 테두리에 상반신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고 있노라니까 다시금 정신이 들었다. 성나는 다소 공포를 느끼면서
얼른 탕 밖으로 나와 찬물을 휙휙 끼얹으며 비누질을 시작하였다. 20일 초야. 어린애처럼 야옹을 하며 발가우리한 혀끝을 익살맞게 쭉 내보이고 바람처럼 획 사라진 성난이 도발적인 귀여운 모습을 유모레스크를 켜는 동안 청년은 쭉 생각하고 있었다.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감미로운 멜로디가 욕탕에 들어앉은 신혼 부인의 감정을 화려하게 수놓아 줄 것을 청년은 계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센티멘탈한 곡을 일부러 피하고 성난의 개방적인 명랑한 기질에 어울릴 경쾌한 유모레스크를 청년은 택했다. 청년은 성난이가 욕탕에서 나올 무렵쯤 해서 바이올린을 던지고 침대 위에 걸려있는 거울 앞으로 갔다. 머리에다 매끈하게 빗질을 하고 정이미의 화장품을 꺼내서 로션을 얼굴에 문질렀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성난이가 2층으로 훌쩍 올라가 버리기 전에 복도에서라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었다. 청년은 화장실로 걸어가면서 탈의장 안을 힐끔 들여다보았다. 파자마를 다 입고 난 성난의 뒷모습이 거울 앞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서 있었다. 화장실 대리석 대돌 위에서 들창 밖으로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데 등 뒤 탈의장에서 무엇이 쓰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쿵 하고 들려왔다. 청년은 이윽고 화장실을 나서서 자기 방으로 걸어가면서 탈의장 안을 후딱 들여다보다가 어? 하고 외쳤다. 성난이가 채경 앞에 쓰러져 있었다. 결혼식 때문에 며칠 밤을 고단히 지냈고 어젯밤은 기차에서 뜬 눈으로 세운 성난이의 강인하지 못한 체질이 마침내 말썽을 일으킨 것이었다. 청년은 뛰어들어가서 성난을 안아 일으켰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핏기를 잃고 있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시오. 어깨를 흔들어 보았으나 성난은 대답이 없다. 뇌빈혈이다. 청년은 휙 성난을 안고 일어섰다. 복도로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장모인 마담을 부르려고 일단 문을 열었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다시 쾅 닫아버리고 말았다. 청년은 다시 침대 앞으로 걸어와서 성난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창백하기는 했으나 탕에서 갓 나온 성난의 피부가 반들반들 윤이 돌고 있었다. 부인이라기에는 너무도 젊은 신선한 얼굴 모습이었다. 청년은 문득 손을 뻗쳐 성난의 다소 물기가 있는 흑칠이 머리털을 덤썩 어루만져 보았다. 그 순간 지남철에 끌리는 쇠붙이 모양 청년의 얼굴이 휙 성난이 말 잃은 입술을 덮어버렸다. 성난의 한쪽 손이 조금 움직였다. 청년은 얼른 입술을 떼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도어를 열고 주방을 향하여 소리를 쳤다. 어머니, 빨리 좀 들어오세요. 위스키 한 잔만 따라가지고. 사무실 손님이 뇌빈혈로. 그러는데 성난이가 하고 긴 한숨을 내뿜으면서 후딱 눈을 떴다. 아, 정신을 차렸습니까? 청년은 걸상을 끌어다 침대 옆에 걸터 앉으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성난의 얼굴에 차차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몽롱한 눈동자로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문득 시선을 돌리며 여기가 어디예요? 했다. 정신을 차리셔서 다행입니다. 탈의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때야 성난은 자기가 탈의장 거울 앞에서 눈앞이 갑자기 핑 돌던 기억이 새로 피었다. 마담이 위스키 한 잔을 따라가지고 허둥지둥 뛰어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마담도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며 위스키를 권했다. 성난은 권하는 대로 양미간을 찌푸리며 절반쯤 마시고 나는데 젊은 보이의 뒤를 따라 지훈이가 뛰쳐들어왔다. 뇌빈혈로 쓰러졌다고?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지훈의 허겁진 모양을 바라보며 이제 괜찮아요.
성나는 방긋이 웃어 보이며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아이, 남이 귀한 딸을 맡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피곤했던 몸 밤에 잠을 못 잔 탓이야. 마담의 설명으로 지훈도 사정을 알았다. 그래서 청년을 향하여 먼저 인사를 하였다.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임지훈입니다. 박준모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제가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박준모 청년도 정중한 인사를 하였다. 우리 사위예요. 아직 학생이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는 미국 유학을 갑니다. 마담은 사위를 자랑하였다. 그리고 임 선생은 소설을 쓰시는 분이야. 어머니의 소개가 없어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임이가 그랬었겠지. 정임이가 돌아오면 무척 기뻐할 텐데. 정임씨는 소위 문학소녀랍니다. 시나 소설을 쓰는 사람만 보면 그것이 애꾸눈이나 절름발이라도 금시 좋아지는 그런 종류의 위인이지요. 임 선생, 많은 지도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준모는 겁신하고 머리를 숙여 보였다. 참으로 신뢰 막심한 말이라고 지우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자기의 약혼자와 소설가 임지훈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경멸하는 언사임에 틀림없었다. 대학에서 전공은 무엇인가요? 지우는 불쾌감을 꾹 참으면서 물었다. 정치과입니다. 처음에는 음악과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요. 우리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다가는 창자에 거미줄을 쓸 것만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마디마디가 불쾌한 수작뿐이었다. 이 학생에게도 남과 같은 신경이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남이야 불쾌하건 어쨌든 간에 자기의 말만 씨부리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저는 장래의 외교관으로 나설까 합니다. 그 방면에는 다분히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내 친구들도 모두 인정해 주지요. 참으로 유치하고도 껍질한 청년이라고 이런 종류의 타입을 하나 자기 주위에서 발견한 것을 지우는 한 사람의 작가 정신을 가지고 내심 기뻐하였다. 인간적으로는 침을 뱉어주고 싶은 존재였으나 성격이나 인생관을 탐구하는 좋은 재료가 된 것만 같아서 맞장구를 쳐주었다. 친구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으니까 그 방면에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많이 노력하시오. 그러는데 박준모 청년은 힐끔 성난을 바라보면서 참 부인께서도 정치외교를 전공하신다지요? 했다. 그건 다 어떻게 아세요? 다 알고 있답니다. 박준모는 그저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참으로 수수께끼의 사나이였다. 조반을 먹고 한잠 늘어지게 자고 난 성나는 아침보다 기분이 대단히 명랑해졌다. 수일 동안의 피로가 확 풀려나간 것 같은 상쾌한 오후였다. 성란이가 자는 동안 지우는 방을 적당히 정리해 놓았다. 옷은 모조리 양복장에 넣고 책 몇 권만 테이블 위에다 정돈해 놓았다. 손수 방 안에 비질도 했다. 그리고는 베란다로 나가서 금강원 계곡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웠다. 그동안 바이올린 소리가 한두 차례 가늘게 들려왔다. 성난이가 눈을 뜬 것은 오후 3시경이었다. 둘이는 소파에 걸터 앉아서 차를 마시고 포옹을 했다. 5시 조금 전에 박준모가 올라왔다. 오늘 밤 정임이가 마침 부산 시내에서 댄스 파티가 열려 못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래, 임 선생 네 분이 오셨다고 했더니 두 분을 꼭 모시고 오라는 겁니다. 가보시지요. 지훈이가 거절을 했더니 그럼 임 선생님은 원고나 쓰시고 부인 저와 같이 가보십시다. 아주 재미있는 파티랍니다. 더구나 임 선생 부인이라면 대환영을 할 테니까. 체격이나 몸매를 보면 부인의 춤은 시골뜨기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 분명하지요. 자, 어서 가십시다. 지훈이가 또 거절을 했다. 아니, 임 선생들은 하는 말이 아니고 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추근추근하기가 짝이 없다. 이 청년도 된장에 깍두기를 먹고 자랐느냐고 지우는 불끈 화가 치밀어. 부부일체야. 내 말이나 부인의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박군이나 어서 가보시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자의 의사가 존중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고 무슨 주의고 간에 우리는 안 간다는 밖에. 우리가 아니올시다. 나는 지금 복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단수를 물은 것입니다. 어쨌든 귀찮으니까 혼자 가봐요. 지우는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깎이는 것 같아서 꽥 하고 소리를 쳤다. 그렇지만 임 선생님 같은 문화인이 그처럼 독재주의를 써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목탁이 되셔야 할 뿐인데. 그러는데 성난이가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깔깔깔깔 허리를 꼬며 외쳤다. 아이 재밌어 여보. 이론으로는 당신이 졌어요 졌어. 그 말에 박준모는 승리자처럼 빙그레 웃으며 보세요. 부인은 역시 민주주의적인 교양을 받으신 분이지요. 존경합니다. 박준모 청년은 머리를 한번 숙여 보였다. 남편으로서의 체면과 예술가적인 자존심이 획하고 머리를 들었으나 그러나 지우는 논리의 궁핍을 느끼고 표정만 푸르럭거렸다. 그렇지만 나 오늘 춤추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겠어요. 혼자 가보세요. 아, 정이 그러시다면 하는 수 없네요. 부인네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현대인의 교양이니까요. 그럼 두 분의 신혼초야를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준모 청년은 천천히 밖으로 사라졌다. 그 지극히 여유를 가진 청년의 뒷모습이 지훈의 눈에는 한 덩어리의 분녀처럼 더럽게 비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쭉 기분을 상하고 있었다. 그처럼 껍질한 청년에게 정신을 잃은 성난이 몸뚱아리가 탈의장에서부터 침대 위까지 운반되어 갔다는 사실이 그지없이 불쾌했다. 더구나 신혼 초야인 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어코 성난을 파티로 끌어내려는 그 몰상식과 무신경이 지훈이와 같은 가냘픈 신경의 소유자에게는 불쾌하다기보다도 일종의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다. 게다가 성난은 또 성난대로 한 사람의 아내라는 관념은 전혀 무시하고 지나치게 공평한 판단을 내리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었다. 확실히 이론으로서는 지훈이가 졌다. 그러나 성난이가 조금만 더 남편의 기분을 존중하고 가정에 대하여 성의를 가졌다면 그러한 형식 논리에 흥미를 느끼고 깔깔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성난의 성격이라고 지훈은 자기의 연륜을 계산하며 나이 어린 신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아이 재미도 없어. 위스키디를 마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우는 제 손으로 위스키를 따라 석 잔이나 꿀꺽꿀꺽 마시며 성난의 얼굴을 덤덤히 바라보다가 성난, 네? 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갑자기 싫어졌어. 무슨 말인데? 민주주의가 부부의 의사를 각기 존중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의 성실한 분위기가 파괴당한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내게는 불필요해. 아, 아까 그 학생의 이야기? 성난은 비로소 지훈의 침울해진 원인을 발견하고 킥킥하고 한번 웃고 나서 인제 보니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요. 아이 정말 귀엽네요. 했다. 지훈은 웃었다. 연령의 위치가 순식간에 바뀌어지며 성난은 어른이 되고 지훈은 어린애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학생의 말이 옳지 않아요? 지훈은 다시금 서글퍼졌다. 이론적으로 옳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성난의 입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오. 왜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럴 수밖에.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지훈은 휙 몸을 일으켰다. 나는 지금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부부 생활에 필요한 것은 이론적이기보다도 애정과 이해일 것이요. 권위와 의무를 내세우기 전에 상대편의 입장을 다사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요. 지훈은 존칭을 썼다. 감정의 거리가 생긴 증거였다. 성난은 대답을 않고 지훈의 얼굴을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쳐다만 보다가
이해는 이해고 이론은 이론이어야만 하잖아요. 그 학생의 말이 옳긴 옳지만 제가 선생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성난이도 그처럼 서먹서먹하다던 선생님을 마침내 썼다.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따라 나섰을런지 몰랐다는 말이고, 선생님은 댄스에는 흥미가 없으니까 그러시지만, 그러면서 성난은 갑자기 풀기를 잃고 고개를 수그렸다. 눈물이 핑 돌며 성난의 감정은 차차 서글퍼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성난은 이윽고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에 달랑달랑 메어달린 쓸쓸한 얼굴을 들며 선생님 하고 조용히 불렀다. 선생님,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음 화내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그 조용한 한마디가 뭉클하고 지훈의 감정을 순수하게 쳤다. 작가 임지훈이 인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이론의 투쟁이 아니고 감정의 조화였다. 그리고 지금 실로 뜻밖에도 성난의 입으로부터 감정의 조화를 조용히 제시해왔다는 사실은 성난의 성장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계 같아서 지우는 무한히 기뻤다. 일단은 멀어졌던 감정이었다. 그 감정이 다시금 가까워지며 그것이 또다시 비약을 하여 하나의 절실한 애정으로 변모를 하는 순간 지우는 성난의 등 뒤로 휙 돌아가서 성난의 두 어깨를 힘껏 품으며 성난, 내가 화낸 것 용서해요. 그 말에 성난은 얼굴을 돌려 지훈을 쓸쓸히 쳐다보며 제가 아마도 잘못됐나 봐요.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잘못되는 점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화를 내지 말고 조용히 타일러 주세요. 그러면서 성난은 두 팔을 벌리고 지훈의 품속으로 기어들어왔다. 성난은 참 좋은 말을 했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 길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 선생님. 성난은 지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코메인 소리로 오늘은 신혼초야죠. 그런 걸 제가 춤추러 가고 싶어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성난은 자기의 이론이 그런 것이라고는 끝내 생각하지 않았다. 타협일 뿐이었다. 괜찮아. 내일 밤이라도 여기서 파티를 열면 되니까. 선생님은 댄스를 좋아하지 않는데? 성난이가 좋다면 나도 이제 좋아지겠지. 그렇지만 나는 서툴러서 조금만 더 배우면 될 텐데. 댄스가 그처럼 좋을까? 멋지잖아요? 이윽고 둘이는 훌쩍 일어서서 탱고의 스텝을 밟기 시작하였다. 성난은 콧노래를 부르며 갑자기 명랑해졌다. 프롬나와드를 좀 더 곱게, 허리의 선이 옆으로 살짝 흐르는 것처럼. 그러나 성난처럼 지훈의 스텝은 곱지를 못했다. 정지 스텝이 너무 빨라요. 언제든지 슬로우, 옳지, 퀵, 슬로우, 퀵, 슬로우. 그렇게 걸어다니지를 말고 탱고는 정지 스텝이 고와야만 멋져요. 스텝을 밟는 동안 지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난처럼 흥이 나지 않아 율동의 흥미보다 사색의 흥미를 더 소중히 하였다. 두 개의 육체가 자아내는 율동의 하모니가 댄스의 기본 정신이라면 오늘의 사교 댄스는 어째서 동성 간에는 행하여지지 않고 이성 간에만 성행하는가. 율동의 조화에서 오는 쾌락보다도 먼저 쾌락 하나가 확실히 있다. 지우는 성난의 육체에서 신비로움을 먼저 느꼈다. 그 신비로운 접촉감을 의식함이 없이 율동의 조화만을 향락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닌 관능의 마비가 요청돼야만 하는 것이다. 지우는 스텝을 멈추고 성난을 이끌어 침대 위에 안아 올렸다.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다. 먼저 일어난 지훈이가 목욕을 하고 올라와 보니 성난은 그냥 잠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거울 앞으로 가서 머리에 빗질을 하고 섰는데 자는 줄 알았던 성난이가 눈을 가스럼이 뜨고 지훈의 뒷모습을 말끄러미 바라다보며 익살맞게 킥 하고 웃었다. 어제까지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자기의 감정이 전설인 양 희미해지며 존경의 염과는 정반대로 소꿉장난을 하며 자라난 소학교 동무처럼 갑자기 다정해졌다. 정말로 소꿉장난 같은 하룻밤이었다. 생면부지인 남과 어떻게 약속 하나로 일생 동안을 같이 사느냐고 어제까지도 성난이가 품었던 결혼 생활의 신비성이 차츰차츰 해소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성난의 기억이 부끄러움을 가져왔다. 그래서 다시금 소리 없이 혼자서 킥킥 웃었다. 저처럼 점잖은 양반이. 인간 생활의 표리를 엿본 것 같아서 시야가 갑자기 넓어지고 사고 방법이 무섭게 비약을 한다. 성난이 또래의 세계에서는 사랑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한낱 관념적인 감미로움이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료들의 눈에는 연애 박사와도 같이 비쳤던 성난의 세계도 결국에 있어서는 한낱 안개 속의 인생이요 지식이었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안개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애정의 궁극적인 정체를 발견하고 성난은 새삼스럽게 놀랐다. 다소의 예비 지식은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육체의 학대가 애정의 실체라고는 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사드나 마조호의 방법을 지식으로서 흡수를 하고 강한 것처럼 떠들어 보기는 했었으나 성난의 23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머나먼 경지였다. 어쨌든 어제까지도 서먹서먹하던 감정이 제거되고 그 대신 부끄러운 감정이 자꾸만 왔다. 그것이 이날 아침 성난의 인생이 가져본 절실한 실감이었다. 성난은 갑자기 장난을 하고 싶어졌다. 손을 뻗쳐 침대 머리맡에 놓인 상자에서 크림 초콜릿을 몇 알 집어들고 그 하나를 힘껏 던졌다. 돌아서서 빗질을 하고 섰는 지훈의 뒤통수를 툭 치고 초콜릿은 발꿈치 뒤로 대구르르 떨어졌다. 지훈은 획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성난은 눈을 감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빙긋이 웃었다. 웃으면서 발 밑에 떨어진 크림 초콜릿을 주워들고 가만히 던졌다. 성난이 다소 뾰족해 보이는 코끝을 툭 쳤다. 그래도 성난은 잠이 깨지 않는다. 지훈은 침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성난의 이마에다 입술을 한번 누르고 나서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조반을 먹고 우리 금강원에 가요. 그랬더니 성난은 그냥 눈을 감은 채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했다. 왜 나빠? 몰라이. 지우는 귀여운 듯이 성난이 코를 두 손가락으로 한번 꼭 집어다 놓고 빨리 일어나요. 잠든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눈을 떠요. 당신 보기 싫어서 나 영영 눈 안 뜰 테야. 나빠. 이러도 안 뜰 테야? 아이 간지려. 헤쳐졌던 파자마 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성난은 캬득캬득 몸을 꼬며 발딱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